스승님 감사합니다. 세대 간 문화 격차 해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한국에서 세대 간 문화적 격차와 이해 부족은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나 그 해결 방안들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어 보입니다. 효과적인 소통의 부족, 기술 활용의 격차, 가치관의 차이, 정책 및 프로그램의 한계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강화, 교육 및 인식 개선 프로그램 추진, 기술 접근성 개선, 문화적 활동의 공유와 참여 촉진, 정책적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세대 간의 문화적 격차와 이해 부족의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고 한국 사회의 조화와 통합을 도모할 수 있을지 스승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격차가 어느 만큼 나느냐. 우리 베이비 부모들이 저마다 소질을 가지고 성장할 때 우리한테 주어진 이 국제 문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 X세대가 성장을 할 때 12년을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때 국제사회에 끌고 들어오는 문화가 그때께 틀립니다. 2차 대전 일어나고 나서 우리가 대학까지 교육을 받을 때 들어오던 거하고 우리 후배들이 뒤따라올 때 국제사회에서 가져 들어와서 우리가 만져야 될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것을 배우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그 밑에 디지털. 이 사람들이 배울 것이 국제 문화가 들어와서 이거는 뒤섞이기 시작을 하는 이런 것들을 배울 문화가 다 다른 거죠. 이 격차가 날 수밖에 없죠. 이건 격차가 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턴가 이것이 융합시대가 일어납니다. 융합시대라는 말은 많이 했어요, 우리가. 뭘 융합해야 되는지도 아직 못 찾고 융합합니다. 무엇이 융합이냐? 선배들과 후배들과 후손과 이런 융합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융합이에요. 우리는 이 3등분으로 뭐든지 움직이게 돼 갖고 있는 게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지식도 에너지고 문화도 에너지예요. 모든 걸 일으키는 것이 에너지인데 이거는 이 에너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비물질 에너지. 지식과 문화는 비물질 에너지가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비물질 에너지를 생산해 놓은 거를 표현을 해 놓은 게 책에다가 물질에다가 표식을 해 놓은 거죠.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이 에너지는 비물질 에너지예요. 인간이 생산하는 비물질 에너지. 이 비물질 에너지가 지금 질량이 커지니까 질량이 아주 우수한 질량을 가지고 있을 때 이는 에너지가 모여서 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일을 시작을 한 것이 2차 대전 이후로 이 세계가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 에너지가 움직이는 시기가 달랐기 때문에 그때 나름대로의 우리는 흡수하면서 성장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연구를 잘 해놨으면 그 밑에도 연구를 하고 그 밑에도 연구를 했으면 이것이 융합이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배웠다라는 거죠. 근데 저거는 저렇게 배웠대. 이걸 갖고 그러면 내가 안 배운 거를 당신이 이야기한다고 내가 내한테 이해되게 해줘야 내가 이해를 하지. 그 시대에 들어온 거는 우리가 이해를 못 해요. 우리가 지금 몇 살 정도 치노? 한 30 정도 되는 사람들 88 올림픽 이야기하면 뻥 쪄요. 우리 국민교육 헌장을 이야기하면 뻥 쪄, 그냥. 그때 우리한테
이 가르쳐 준 게 베이비 부모하고 조금 뒤에 가르쳐 준 거에 X세대예요. 특화된 교육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교육이에요. 이걸 받았으면 계속 풀어가면서 연구하며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입으로만 우리 국민이 베이비 부모들이 이걸 안 해친 사람이 없어요. 베이비 부모들이 자라면서 학교에서 전부 다 이걸 해치고 있었어요. 한민족이 그렇게 이 한마디 하나의 이 작품을 그만큼 내친 적이 인류에 없습니다. 대한민국밖에. 학교 가서 다른 건 숙제 안 해도 몽디로 안 때렸는데 요거는 애워와야 되고, 그래서 학교 오면 이를 세워갖고 애웠어요. 못 애우면 몽디로 때리고 계속 숙제예요. 그거는 집에 가서도 애운다고 막. 우리는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사면 막. 얼마나 중요한 거였었으면 통째로 국민 전체를 가리키고 그걸 내 입으로 이야기하면 골수에 박으려고 했는지, 이것이 홍익인간 지도자들의 혼신입니다. 이게 그걸 내빼려서 지금 뭐 할 건데, 이제 그 중요한 거를 내빼려 놓고 우리가 조상의 얼을 빛내야 돼요? 안 빛내야 돼요? 근데 요새 세계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니까 제일 선호하는 게 국제적으로는 좀 더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우리하고 바뀌었어, 지금. 국제적으로는 여론조사하면 가족이 중요하다라는 소리를 해요. 대한민국의 여론조사하면 돈이 제일 중요하답니다. 얼마나 썩었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돈밖에 몰라. 돈밖에 그냥 가족이고 지랄병이고. 우리는 5,000년 동안 가족 중심으로 내려온 민족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가족이 뭔지를 알기를 하나. 에? 우리가 이걸 연구를 하기를 했나. 조상의 얼을 빛내기는 그냥 조상의 얼을 파괴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우리의 효의 민족이라며. 잘한다 참말로. 5,000년을 내려오던 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냐 그래? 국제사회에서 물으니까, 지금 딱 물으니까 돈이 제일 중요하다니. 그게 대한민국 사람이 됐어. 지금 이게 존경받아요. 희한한 나라라는 거야. 대한민국이 좀 지식을 제일 많이 갖춘 나라라는데, 제일 우수한 민족이라는데, 어째 물으니까 돈이 제일 중요해. 아주 최고 학급 소리를 입에서 꺼내냐. 잘한다 참말로. 돈의 노예가 되면요 제일 학급입니다.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 어째 우리 후배들한테, 우리 후손들한테 존경받아. 인류의 존경받기는 그냥 지금 요렇게 딱 돼버려요. 우리는 세대 간의 국제사회 문화를 배운 게 다릅니다. 그래서 요 위에서 베이비 부모들하고 여기에서 연구행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X세대가 연구행기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가지고 디지털한테 접근을 하면, 연구행걸 갖고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디지털이 지금 세상에 인류가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끌어들어갖고 뒤숭숭하게 막 끌어만들려는 거지. 이것이 착착착착 정리가 돼요. 이게 융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작품은 융합을 안 하면 안 일어납니다. 저마다 소질을 가지고 태어났고 세대마다의 소질을 가지고 따로 태어나서 이것이 융합이 될 수 없으면 절대 작품이 나올 수 없다. 이게 우리가 36년이 이것이 108수. 108년이 한 팀이에요. 이래서 지금 한 작품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남이 아니고
한 작품을 위해서 살아가는 108년 인생이다 이 말이죠. 예? 요거조차도 몰라 아직. 자기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역할들. 요거만 잘하면 밑으로 저절로 이렇게 융합이 돼. 이제 그 작업을 지금부터라도 해야 돼. 왜? 베이비 부모들이 이런 연구를 하라고 태어난 이 사람들이 100년 안팎으로 살 거니까 시간을 그래서 그렇게 준 거. 우리가 할 일이 지금 진짜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걸 찾아서 마무리를 해야지 우리는 이제 한이 안 남고 떠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30%는 이 두 분 다시 육신을 받아 윤회를 못해. 인생이 끝나는 마지막 일생이야. 우리가 지식을 잘 갖추어서 연구를 해서 우리 작품을 꺼내는 이유는 요걸 꺼내고 나서 인생이 마감하기 때문에 우리 작품이 세상에 남아야 내 혼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것이 역대의 우리 조상님들이 논하신 그 아주 힘들게 이 한이 매치가 돌아가신 이걸 마지막 후손들이 역사를 일으켜 놓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 평화를 위해서 인류의 질서를 만들어주고 가야 되는 이 작업을 하는 게 지금 해동 대한민국을 건립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 교육을 시키고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게 해동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노동자가 돼서는 안 되고 노동을 하면서 이 노동도 연구를 해보라고 노동을 시킨 거지 연구하러 그 안에다가 들여보낸 거예요. 이렇게 현장 실습. 인류의 백성들이 노동하는 이런 것도 현장 실습으로 그 안에서 뭔가를 연구를 해서 찾아서 인류의 노동이 무엇인가 이 답을 내줘야 돼. 지금 프랑스에서 묻는 게 있어요. 바칼로레아. 교육의 최고의 꽃이죠. 그래서 묻는 게 뭐냐 하면 노동이 사람을 과연 즐겁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뭐죠? 철학이에요. 이 답을 풀어낼 수 있는 민족은 대한민국의 홍익인간 지도자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연구하게 하려고 인류에 있는 노동을 다 가져 들어와서 우리가 그런 체제를 가져 들어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연구를 시키고 있는데 연구는 안 하고 노동만 하고 있어. 그러면 노동자가 되는 거죠. 대한민국은 노동자가 한 명도 없어. 연구원은 있어도. 근데 우리가 국제사회에 그런 이론을 가져다 갖고 우리는 노동자 속에 들어가 앉아갖고 나오지도 못하고 있어. 이 노동자가 지금 뭐냐 하면 과거에 우리가 이 문화가 들어올 때 이 지금 노예제도가 있었죠. 그게 노예제도를 하면서 이걸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데모도 하고 막 전쟁도 하고 막 이렇게 했죠. 하고 그 뒤에 일어난 게 뭐냐? 노동자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 그 뒤에 지금 이걸 갖다가 자료를 받으면서 1차, 2차 이 자료를 받은 거예요. 그래, 몸수 우리가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접근을 해봤던 게 지금 노동 집약적으로 일을 했던 시대를 만들었던 겁니다. 노동 집약적으로 뭐든지 이게 바닥에서 일어나게 했던 게 노동도 해야 되게끔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벗어나고 이제 노동자에서 벗어나가지고 노동자를 이끌 수 있는 민족으로 바뀌었어야 되는 거라. 지금 이 노동이 뭐냐? 현대판 노예제도가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 대한민국에서 지금 전부 다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노동자가 돼가지고 똑똑하니까 어떻게 해요? 운용자들하고 싸워요. 뭐로 싸우느냐? 똑바른 걸 찾아가 싸우면 되는데 똑바른 것도 못 찾아가 싸우고 그러니까
상여금 더 달라, 뭐 돈을 더 달라, 시간을 작게 일하고 우리는 돈을 많이 달라, 이러고 싸운대. 얼마나 무식하면 그렇게 싸워. 이걸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노동을 중시 여기는 그러한 나라의 공산주의가 지금 이 나라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노동자가 많으니까. 예? 노동자 편을 드는 척하고. 우리는 노동자가 아니고 연구원들입니다. 인류연구소가 대한민국이야. 어디 지식인들이 어떻게 노동자가 되노? 이 택도 없는 짓을 하고 앉았어요. 우리는 내가 빗자루 두고 청소를 해도 연구하는 사람이라 돼. 현대판 노예제도에 우리가 묶여 살면 안 되는 이걸 바르게 다 정리를 해갖고 인류의 노예들을 해방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봐요. 어? 앞으로 인류의 백성들을 어떻게 가르치냐? 미국에 있는 백성들은 이 국민들이 미국의 주인들임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주인이 누구예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입니다. 주인이 따로 없어. 국민들이 주인 역할을 못하니까 엉뚱한 사람들이 지금 판을 치는 거예요. 지금 주인이라는 역할을 하려고. 정치인이 이 나라 주인인 줄 알아. 국민들이 이 나라 주인들의 일꾼들로 나선 사람들 아닌가 봐. 일을 하려고 이 뚱신들이. 우리는 인류의 노동 해방을 시켜야 되는 그런 지금 아젠다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인류의 모든 국민들은 자기 나라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지 못하면 혜택조차도 올 수 없는 시대가 와요. 그게 홍익인간들이에요. 그런 거를 가르쳐야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 너희들은 노동자가 아니다. 제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며 성장을 하게끔 하는 것이지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다 이 말이야. 돈을 받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는 노예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각자가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성장을 할 때 이 나라가 빛난다.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 그런 지도자들이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노동의 문화가 어떻게 해서 지금 성장해 오고 있고 이 시대를 거쳤고 이 시대를 거쳐갖고 이제는 노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나라를 이끄는데 주인이 되는 사람,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빠져가지고 노동의 발목이 잡혀가지고 누구를 헐뜯지를 안 하나 불평불만을 안 하나. 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세상을 불평불만하는 병이 걸려서 하늘에서 힘을 못 줘요. 지금 다 환자가 돼버려가지고. 에? 우리가 하나하나 벗어나서 하늘의 일꾼이 되고 인류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거 아닌가 봐. 홍익인간 지도자로서의 이제 앞으로 면모를 갖추어야 됩니다. 왜? 세계가 몰려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